자, 종업원 급여.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좀 폭발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퇴직급여 제도. 자, 우리 이제 그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종업원이 퇴직할 때 대비해서 외부 신탁회사나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불입을 해, 회사가. 그럼 종업원이 실제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불입액에서 이제 지급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확정 기여제도나 확정 급여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회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퇴직급여 제도 두 가지죠. 확정 기여와 확정 급여형.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자, 확정 기여제도부터 보죠. 자, 두 가지 있어서 이제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 제도. 이거는 우리 DC라고 해요. DC. Defined Contribution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Contribution 한번 찾아보시면 써볼까요, 한번? 됐습니다. 기여라는 뜻이 있어요. 확정 급여 제도는 Defined Benefit라고 해요. 혜택 뭐 이런 수혜 뭐 이런 건데.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일반적으로 DC, DB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교재들이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확정 기여 제도는 당초부터 기업이 부담해야 될 기업 부담금이에요. 당초에 이 기업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확정 기여 제도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난 이만큼을 부담해야 돼. 종업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나는 매년 이만큼의 불입이 있어야 돼. 라는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 부담금만큼을 불입하고 모든 의무가 끝나버려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좀 달라요. 확정급여제도는. 자, 얘는 당초부터 종업원들의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자, 당초부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딱 확정시켜 놓고서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해요. 그러면 금융회사나 신탁회사에 이제 불입을 하게 되면은 걔가 이제 운용을 하게 되죠. 그 금액을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신탁받아서 막 어디에 뭐 투자하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빵꾸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메꿔야 돼요. 당초부터 이만큼 지급해야 된다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자란다. 더 집어넣어야 돼요. 추가 부담이 일어납니다. 이는 뭐예요? 난 늘 거 넣으면 난 할 일 다 했어. 이런 뜻이에요. 기업 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넣고서 운용을 잘못했다. 뭐 실적이 저조하다. 상관없어요. 난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업 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편하죠. 얘는 추가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확정 기여제도에서는, 자,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 보면 출연 금액에 한정합니다. 그 기여금입니다. 넣은 거, 부담금, 출연 금액에 한정한다. 자, 결국, 기여금을 불입하죠. 기여금 납부로
모든 의무가 종결이에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불입한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모든 의무가 종결이에요. 간단하죠? 자, 하지만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 볼 때 확정급여제도는 변동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요건 다 말씀드렸죠, 좀 아까. 자, 사회에 적립한 금액에 대한 투자 실적이 만약에 저조하다. 이럴 때는 그걸 메꿔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 추가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부담 측면이 지금 보면은 변동적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빵꾸 나면 또 메꿔야 돼요. 자, 그런 게 있고. 자, 종업원 수령액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이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이제 사회에 적립된 거기서 이제 인출해서 이제 주게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종업원 수령액은 확정 기여 제도에서는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퇴직금이 이 기여금이나 어떤 투자 실적입니다. 이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앞서서 회사는 불입금 불입하고 할 일 다 했다 그랬죠. 할 일 다 했어요. 불입하고 할 일 끝나버렸어요. 의무 종결이에요. 그 금액이 빵꾸가 나서 어떻게 되든 뭐하든 상관 안 해요. 빵꾸 났다. 기여금과 투자 실적이 저조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져요. 크면은 많아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불확정적이다.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좀 그렇죠. 선호하기에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종업원 수령 측면에서 보면은 확정급여제도는 당연히 확정적이다는 얘기예요. 확정적. 왜? 당초부터 퇴직금이 딱 확정돼 있어요. 빵꾸 나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퇴직금만큼은 퇴직할 때 확정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위험 부담자 측면에서 우리가 보험 수리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수리적 위험 그러면 실제가 기대에 못 미칠 위험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당연히 누가 부담합니까? 종업원이 부담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기여금을 회사는 불입하고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높아진다, 낮아진다, 투자 실적 저조에 따라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위험을 다 종업원이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위험 부담자 확정 급여제도 보면은 추가 부담하죠, 막 이렇게 실적 저조하면 추가 부담이 일어나고 회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위험은 확정 급여제도에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한정되고 불확정적이고 확정적이고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시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 위험 부담 누가 하겠고 종업원 수령액이 확정적인지 불확정적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의식의 흐름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암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MVP는 다 중요한데 다 이제 우리 야부리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요. DC와 DB의 위험 부담자가 누구냐? 이걸 막 거꾸로 막 말 바꿔서 얘기합니다. DC의 위험 부담자는 회사가 부담한다, 막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제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위험 부담을 누가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집중된다. 반드시 숙지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자,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자, 확정 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 기금의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 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없는 퇴직급여 제도다. 끝났다. 모든 의무 종결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기업은 약정한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납부 시에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게 된 확정급여 제도에 뭐 사회 적립자산이니 뭐니 이런 개정 과목이 나타나질 않아요. 비용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말씀드렸죠. 공장 직원,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은 원가, 제품 원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는 전부 판관비로 비용 인식된다. 그 다음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미달 납부한 경우는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는 선급 비용을 인식한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적정 납부했다. 내가 불입을 했어요. 기여금 불입을 했다. 그럼 비용 처리합니다. 적정하게 납부했다. 납부해야 될 만큼 납부했다 하게 되면 퇴직급여 1,000, 현금 1,000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미달 납부했다. 미달 납부했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제 납부한 게 쓸게요. 그랬을까? 자, 퇴직급여. 자, 지금 1,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900을 납부했어요. 그럼 퇴직급여 900 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실제 납부액입니다. 납부. 900 이렇게 할 겁니다. 1,000원 납부해야 되는데 900 납부했다. 미지급 됐죠. 미지급. 100원만큼. 퇴직급여 더 잡아라. 100.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100.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합치면 1,000이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초과 납부했다. 초과 납부했다. 하게 되면 퇴직급여. 1,000. 현금. 1,000. 또 납부했어요. 현금. 100. 이 100은 뭐다? 선급 비용이다. 100이다. 자산 처리하라. 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여금에 불입하는 순간 그 기여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딱 해주면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기업의 부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연 금액에 한정한다.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업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당초 기업 부담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면 끝난다. 할 일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종업원 수령액 불확정적이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정적이다. 그 다음 위험부담자. 종업원이다. 이런 얘기죠. 보험수리적 위험,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종업원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 확정급여제도, 개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은 변동적이다. 보험수리적 뭐 어쩌고저쩌고 투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추가 부담이 일어난다 그랬죠. 의무 증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변동적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종업원 수령액 확정적이다. 당초부터 퇴직금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 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무관하다. 그 다음 위험부담을 누가 하느냐? 기업이 한다. 회사가 한다. 회사가.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로 끝났죠? 이걸로. 퇴직급여 제도, DC, DB, 말장난, 어떤 것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딱 머리에 박아두시면. 자,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